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형제라고 봐야 돼요. 조상의 역사가 되게 동일해요. 다른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네.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네.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네. 첫째 아들은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네. 둘째 아들은 이삭이라고 해요. 네. 아이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엄마가 달라요. 아빠는 같은데. 네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네네. 아랍 민족이죠. 둘째 그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다른 형제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구약의 일부분을 같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고, 뭐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야 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거든요. 2000년 전에. 네네. 근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 좀 몇몇 살고 있었던 아랍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냥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국제적인 상황이,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뭔가 뺏기는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는 2000년 전에 내가 살았던 곳이야 라고 하면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원래 내 땅이었어. 토지 증본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 그렇잖아요. 네네. 한 1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2000년 너무 긴 역사인데요.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아마 고구려나 백제. 네. 근데 그때 무슨 뭐 박혁거세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선 왕조 더 이전이잖아요. 여기 내 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해.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네네네.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를 이긴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그 이후에 지배하게 되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에서 지배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랑 지금 영국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붙여. 너희가 여기서 뭔가 무장 봉기를 하면은 너희가 지금 그냥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내가 보장해 줄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짜 무장 봉기를 합니다. 영국이 그만큼 그 나라, 그 시대에 아주 강대국이었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팔레스타인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는 영국이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냐면 유대인에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을 끝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자본, 돈이 있어야 또 전쟁을 펼치니까 유대인들이 또 돈이 많아요. 그때 또 돈이 많고. 유대인 중에서는 뭐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또 합니다. 전세인데 자기 전세 계약과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집주인에게 했을 때 저도 막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이삿짐 다 났는데 이삿짐 들고 또 오는 또 들어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삿짐 나온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풀었는데 그런 거죠? 이미 그 살고 있어. 팔레스타인처럼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제가 이사를 또 온 거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주인이 이분 나간다고 해가지고 전 왔어요. 당신 나간다고 해서 왔어요. 지금 전세 사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중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팔레스타인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영국은 발뺌을 한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다 이거. 나 그냥 영국으로 돌아갈래. 유엔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1948년도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엔도 만들어진 지 뭐 2년 3년밖에 안 됐던 때니까 유엔이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엔도 나도 모르겠다. 자녀가 몇입니까? 저 자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게 아니네요. 전 자녀가 넷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애국자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치킨을 시킬 때도 역시 네. 하나만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프라이드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네. 양념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 상당히 큰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으로. 예. 또 한쪽을 뭐 후라이드를 2개 한다거나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으로 유엔은 그냥 그러면은 땅 절반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아, 절반은 그냥 딱 반반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것이 지금의 원인인 거죠. 이미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만족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불만이죠. 예, 유대인들은 절반이라도 가졌으니까 그나마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내가 지금 갑자기 방이 10개 있는 집을 살았는데 5개를 떼어줘야 돼. 유엔이 만약이지만 10개 중에 1개만 9개는 그냥 계속 쓰고 그냥 1개만.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인구 비율이 네. 9대 1이었어요. 아. 유대인들도 물론 살긴 살았어요. 네네네. 소수로 살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근데 정말 불만족스럽지만 그래 방 하나까지는 그래도 융통해 줄 수 있는데 유엔이 그냥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얘기해버리니까. 유엔이 약간 유대인의 편을 들어준. 왜냐면 그 당시 유엔의 네. 출범이 네. 유럽과 미국의 힘에 의해서 출범을 그렇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대인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과 유럽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럼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렇죠. 적용이 됐겠네요. 예, 그냥 야 복잡하다 반반씩 하자 이렇게 접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엄청난 화가 난 거죠. 그는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여전히 서로 간에 극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랍 민족이 있는 땅에 들어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기에 뭐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에 리비아, 뭐 시리아 네. 다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분노를.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분노의 결과가 1차 중동 전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차 중동 전쟁은 이 인구수로 봤을 때는 1억 명대 한 500만, 600만이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싸우면 안 되는 게임이 안 전쟁 되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유대인이 이겼어요. 오. 이스라엘이 네. 건국하고 나서 이제 1차 중동 전쟁까지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독보적인 국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주 강대국이 됐네요. 그렇죠. 인구수와 상관없이. 물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도왔죠. 무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 도와가지고 수많은 아랍 국가의 공격을 방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 1차 전쟁은 그렇게 이기게 됐고. 네. 근데 그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랍 국가는 여전히 전쟁이 졌긴 했지만 네.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전쟁들은 지금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 휴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전쟁이 끝났는데 네. 또 다시 싸움을 걸고 맞아요. 또 전쟁을 치르고 또 다시 싸움을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1차 전쟁이 1948년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40년대에 있었다면 2차 전쟁은 50년대, 3차 전쟁은 60년대. 그럼 4차 전쟁은 몇 년대? 70년대? 맞아요. 그렇게 1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해왔던 거예요. 거의 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면 다시 전쟁하고 그렇죠. 예. 복구되면 다시 전쟁. 그렇죠. 그러면 거의 40년부터니까 거의 한 80년, 70년 역사 기간을 전쟁만 한 나라. 그 지역이 된 거죠. 사실 지금 네. 현재 우리가 남북한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은 정전된 1953년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쟁이 없었는가? 분쟁이 있었죠. 예. 수많은 무장군비들이 오고요. 2010년, 11년에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동은 더 심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국경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계속 호신탐탐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가지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2차 전쟁을 벌어지게 된 하나의 트리거,
발단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이집트가 네. 수에즈 운하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함께 그 수에즈 운하를 공유했었단 말이에요. 수에즈 운하에 상당히 많은 물자가 이스라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자가 들어오는 길을 이집트가 막겠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이 수에즈 운하를 처음에 만드는데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게 영국과 프랑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이집트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는 게 그게 바로 2차 전쟁이 됩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이 졌죠. 아, 역시 네. 완벽하진 않으시네요. 네. 하여튼 설명 잘 해주시길 아. 바라는 마음으로 저 일부러 그렇군요. 틀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이겼죠.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근데 전쟁은 이겼는데 외교는 이집트가 이겼어요. 왜?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을 하고 이 이집트의 땅인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렇게 점유를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큰 반발을 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소련이었어요. 지금의 러시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점차적으로 나뉘어지기 냉전 시작했거든요. 시대.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같은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50년대부터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나뉘어지면서 갈등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이집트는 민주주의 진영보다는 공산주의 진영과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지금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민주주의 진영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이거 가만히 자시하지 않겠다. 네네. 갖고 있는 핵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엄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은 열심히 지금 전후복구도 하고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세계 평화에 대한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 만약에 핵미사일 떨어지면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딱 한 번 핵을 썼죠. 일본에게. 네. 그것에 대한 교훈과 반성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핵미사일을 우리 인류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근데 소련이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을 엄청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영 제국, 네네. 유럽의 뭐 맹주 프랑스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부상하는 미국과 소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중동은 아직까지는 왜 중동일까요? 왜 중동이냐? 아직까지는 이 유럽적 관점에 있어서의 앞마당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은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중동이 서쪽에 있어요. 네네. 왜 미들 이스트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식 관점에서 동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동이에요. 그만큼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중동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과 소련이 야 너네 철수해. 너네 왜 수에즈 운하 왜 너네 점령했어? 이집트에서 빨리 철수해.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싫어. 왜 우리 앞마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이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많은 자본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을 다시 전후복구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다 회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협박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한 협박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소련이 막 핵미사일 발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전쟁은 이겼는데 외교는 이집트가 이긴 거예요. 그 점령했던 땅에서 다시 다 돌려주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2차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빠져드네요. 지금 같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평화가 왔을 것 같아요? 아, 또 그건 또 다른 얘기. 다르죠. 계속 또 전쟁 뭐 계속 이제 분규 생기고 뭐 여러 간에 또 테러하고 죽고 죽이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 전쟁은 아랍이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먼저 또 감행했을까요? 세 번째 전쟁은 맞춰보세요. 이거 50%입니다. 50대 50인데 이것까지 틀리면 넌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딩동댕. 좀 오. 더 뺏고 싶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 뺏고 싶겠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텔아비브는 지중해와 더 가깝고요. 그 당시에 아직 그 3차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국토,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었던 국토는 지금 현재 국토보다는 적었어요. 좀 안정적인 예. 모양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 텔아비브가 왼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의 국경선을 그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또 반으로 나뉘어져 앉았다가 그냥 그 절반이 두동강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매한 국토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뚜기 모양으로 그죠.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이 오뚜기 모양이 딱 끊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분단돼 버리는 그런 국토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2차 전쟁이 끝났고 계속 아랍 민족들이 공격하고 있고 하니까 야, 이 상황을 그대로 가다가는 진짜 우리 큰일 날 수 있겠다. 나라를 겨우 얻었지만 그냥 끝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 오뚜기와 같은 것을 완전히 그 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네. 그리고 요르단, 네. 시리아, 그러니까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이 오뚜기처럼 되어 있는 거를 더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용의주도에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전쟁 기간이 그 1차 전쟁과 2차 전쟁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3차 중동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6일 전쟁. 6일 만에.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1차, 2차 할 것도 아니다. 6일 만에 끝냈다, 우리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토를 이제 회복해버렸어요. 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이집트 땅, 요르단 땅, 시리아 땅을 그냥 다 점유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이번 5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예. 팔레스타인이 먼저 전쟁을 걸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 MC분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한데, 네. 지금까지 제가 1차 얘기했고, 2차 얘기했고, 3차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4차를 싫어하세요? 4차 이제 왜 갑자기 왜 5차로 그냥 갑자기 넘어섭니까? 4차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지금 4차 1차, 2차, 3차까지 잘 얘기했고, 이제 4차 들어가고 5차 가려고 했는데, 4차. 계획이 다 있으신데. 제가 딸이 넷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만 사랑해주면 안 돼요. 또 이제. 넷째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아유, 넷째를 그냥 빼먹어버렸네. 제가 섭섭하게 했네요. 예. 4차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4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죠. 그죠? 항상 10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났고, 네. 4차 전쟁은 이제 73년도에 있었던 전쟁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또 아랍이 공격했을까요? 이번엔 절반입니다. 이번엔 네. 아랍이 다시 잃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네. 전쟁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김동대. 맞아요? 예.